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의 낯빛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짧은 연휴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 사태의 악영향이 오늘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조 원대로 코스피 현물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정신없이 움직인 하루였네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초강세를 견인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0%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관련한 테마들, 유가, 해운, 방산, 일부 식품 테마 정도만 급등세를 보이고 나머지 섹터는 거의 전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쟁 관련 이슈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99%가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주들이 많은 유가나 해운보다는 거대 자금이 유입돼야 움직이는 견고한 섹터인 방산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비교적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마주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테마주는 특정 이슈에 반응해서 단기간 동안 급등락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단기간 동안 급등도 하지만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가 테마에서 대장으로 잘 움직이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은 시총이 2천억대고 같이 묶이는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은 시총이 1,000억대입니다. 해운 쪽도 전쟁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 대장으로 움직이는 흥하해운이 4천억대, 대한해운이 7천억대예요. 유가보다 좀 낮긴 한데 모두 시총 1조가 안 되는 종목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도 급등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까 테마주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급락도 나오기가 쉽다는 얘기죠. 반면에 방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장으로 움직인 LIG 넥스원은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되고요. 한화시스템은 21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1조 정도 됩니다. 당연히 거래대금도 다른 전쟁 테마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왔죠.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무게가 가벼운 건 들기도 쉽지만 내려놓기도 쉽고 무거운 물건은 들어 올리기도 어렵지만 다시 놓을 때도 휙 놓으면 허리가 나가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거대하게 유입되면서 올라오는 테마와 종목들을 보셔야 상대적으로 급작스러운 변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의 모멘텀과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 일단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이로 인해 미국이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예고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최대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을 잇는 세계 석유의 핵심 통로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쟁 공포에다가 고물가 우려에다가 금리 인하 지연 우려까지 부담스러운 걱정거리들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기에 끝나고 정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란이 너무 강경하게 나와서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무조건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약재가 기간이 좀 길어질 걸 대비해서 대응책을 세워 놓으셔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당장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기보다는 사태가 진정되길 기다리면서 그동안 무기 수요와 투자 심리가 폭발할 방산주에 관심을 가리셔야 됩니다. 테마성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하방 압력이 강하지 않을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산주 중에 지금 당장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 딱 4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빅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주 중에서 가장 시총이 무거운 주도주죠.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마다 막대한 수출 잭팟을 터뜨리면서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핵심 이슈가 있었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LNG 유통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이란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방산 무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게 되는데 이 소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쟁 위기와 더불어서 에너지 위기 수혜 모멘텀까지 쌍으로 받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 이 PER이 20배인데요. 방산주들이야 다 매출액, 영업이익,
EPS 이런 주가에 정말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들이 다 증가세고 펀더멘탈이 양호한데요. 보통 유럽 방산주 평균 PER이 27배예요. 자, 유럽 방산주 PER 평균 PER이 27배.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주 면 유럽의 방산주 평균 PER이 27배, 우리나라 방산주가 평균 PER이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자, PER이 20배라는 거는 평균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0억 버는 회사 시총이 200억이면 시총이 20배인 거예요. 지금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방산 테마 강세가 이어지면 주가가 제위치로 올라갈 적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차트도 좀 보면은 지금 다른 강세 포인트가 나오는 방산주들보다 주봉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자, 얕은 상승 이후에 짧은 둥글고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전의 조정보다 얕은 조정 그리고 돌파가 나온 상황, 단기간 안에 나온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이죠.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거의 윗꼬리가 반 정도 달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됐을 때 뭐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좋지만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가 바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한화 시스템 볼 건데요. 한화 시스템의 경우 적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가장 먼저 탐지하는 다기능 레이더와 전술정보통신체계 분야 기술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또 우주 인터넷이랑 위성통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까지 겹테마가 붙으면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달리 PER이 52배까지 치솟았죠. 지금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이 주가의 상승폭을 보시면은 최근에 완전히 가파르게 주봉으로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위치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방산 테마가 움직였다 하면 굉장히 자주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 급등 초기에는 따라 붙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보다도 조금 완만하게 이 기준봉의 중심값 수준, 그러니까 한 13만 원 조금 위까지 조정이 나와주면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게 손익비 잡기도 쉽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 전략을 쉽게 잡으려면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 거죠. 13만 원대에서. 그리고 다음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이거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똑같이 돈이 들어와서 똑같이 우상향하면 가벼운 종목이 큰 폭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는 하잖아요. 최근에 방산주에 반응하는 테마주를 편입되느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탄력 있는 종목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빅텍 같은 경우 전자전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의 레이더랑 통신을 교란하는 이 전자전 장비 및 방향 탐지 장치예요. 중동 지역에서 드론과 미사일 전파 교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빅텍의 기술력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테마의 소식이 나와줄 때마다 적은 수급으로도 팍팍 슈팅이 나와주는데, 물론 윗꼬리도 길게 달 수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꽤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자, 보시면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이전에 계속해서 부딪히던 구간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돌파갭이 처음 나온 건데 이 돌파갭의 시가가 되는 구간, 자, 시가니까 5,250원, 그러니까 5,000원에서 5,250원 구간은 굉장히 주요한 눌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다음 영업일에는 뭐 갭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 6,000원 구간이나 이전에 저항 맞은 지점들 이런 데서 만약에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이 중심값이 되는 5,50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5,200원 사이,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눌림목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여기서 근데 급진갭이 나오고 나서 여기 돌파갭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갭이 뜨면 급진갭이죠. 급진갭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강세 마무리하게 되면 이게 또 워낙 파동이 길다 보니까 급격하게 나온 긴 파동은 급락이 날 확률이 높아서 그때 추격 매수로 따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갭의 시가 5,250원에서 5,500원 사이 살짝 갭이 떴다가 기회를 주면은 눌림목으로 접근해 보는 게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LI진 X1이 남았는데 이 LI진 X1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PR도 거의 평균치예요. 평균치고 일단 오늘 대장주였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오늘 단타 종목 딱 한 종목 공유 드렸어요. 자, 3월 3일 단타 종목 브리핑 LI진 X1 9시 8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요거 첫 눌림목에 공유를 드렸고요. 상한가로 갔다가 잠시 풀렸지만 묶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방산의 모멘텀이 작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인 종목이 바로 LI진 X1이에요. 이 LI진 X1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랑 요건 좀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미사일이랑 요격 방공망. 자, 미사일이랑 요격 방공망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이 현대전은요,
요즘에 하는 전쟁은 과거처럼 보병이 서로 돌격해서 싸우고 전차가 밀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죠. 이란의 공격 패턴을 보면 수백 발의 드론이랑 뭐 탄도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는 방식이 많습니다. 공격이 오는 것들이 하늘에서 다 와요. 결국 이걸 막아내는 게 생존하고 직결이 됩니다. LIG 넥스원은 대한민국의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천공투 미사일을 비롯해서 정밀 유도 무기 분야의 원탑이에요.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과 조 단위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주변 중동 국가들은 이거 추가적으로 드론과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만약 전쟁이 더 격화되게 되면 LIG 넥스원의 요격 미사일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패닉 바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추가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겠죠, 당연히.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순수 방산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들은 일반 상선, 뭐 건설기계, 민항기, 부품 등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하거든요, 사업을. 전쟁 리스크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면 방산에서 돈을 번 걸 다른 분야에서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LIG 넥스원은 매출의 100%가 방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산 사이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실적 훼손 없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탱크나 전투기는 한 번 팔면 오랫동안 쓰잖아요. 뭐 탱크 전투기는 고장나면 유지 보수해서 10년, 20년 계속 쓰면 됩니다. 근데 미사일은 다르죠. 미사일은 소모품이에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소모품을 많이 쓰게 되고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추가 발주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의 실적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지난 2025년 7월에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반등했다가 더 깊은 하락, 다시 반등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지금 재돌파하는 상황. 이거 보시면 뭐죠? 이거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지금 이대로 신고가 이후에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이 하락의 깊이만큼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전 패턴이 완성된다면 그랬을 경우에 상방으로 패턴이 완성된다 그러면 가장 상승폭이 높게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반전형 패턴이 나왔다. 근데 이게 바닥 구간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바닥 구간에서 나왔을 때만큼 신뢰도가 높진 않겠지만 지금 반전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돌파가 나온 첫 시점이라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공부방에서 매매에 참고하셨던 분들 뭐 한 이쯤에서 잡으셨을 텐데 요거는 팔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죠. 조금 쿠션 수익만 남겨 놓으시고 조금만 한번 10% 20% 익절을 하시고 계속 가져가 보는 게 한 70만 원대까지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목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단기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자 오늘 1조 4천억이 터졌는데 여기서 중심값 60만 원 이상 구간, 60만 원 위로 받쳐주는 구간에서 눌림목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악재가 존재하는 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클 겁니다. 하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멘텀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모멘텀이 지속되면 방산주에 집중을 하면 되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완화가 되면 시장 반등과 함께 운전대를 잡는 새로운 섹터를 쫓아가면 되겠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근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엇박 탈 거면 매수 후에 홀딩 전략으로 버티시는 게 나아요. 아직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엇박 타시지 않게 이 시장이 주는 주요한 정보들 제가 빠르게 구독자분들 모시고 직접 공부방 운영하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말씀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라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